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한화 이글스, 그 한화 이글스의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하러 모였습니다.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어고요. 저는 야구소년입니다. 대망의 2019년 9주차 경기가 끝났고 이제 10주차를 바라보고 있는데 9주차 경기가 어찌됐던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아니 저희가 바랬던 대로 4승 2패로 끝났어요. 자축의 박수 한번 치죠. 4승 2패로 끝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웠던 주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4승 2패를 예상했을 때 조금 무리가 아닐까 걱정을 해서 3승 3패로 했었는데 첫 시리즈를 수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했는데 역시나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한화 이글스예요. 네. 어찌됐던 첫 번째 경기를 보면 주중 첫 경기가 키움전이라서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내려놓고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동안에 키움과의 전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위닝도 아니고 수입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났는데, 그 선두에는 아마도 이 선수가 있지 않았을까. 김민우. 그렇죠. 불안했던 김민우 선수가 그래도 제 몫을 해줬던 경기, 어쩌면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가 아닐까. 그렇죠. 5.2이닝 동안 90개의 공을 던졌고 실점은 2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불펜도 자연스럽게 힘을 얻어서 이겨주는, 거기다가 오랜만에 봤죠, 최진행의 말루포가 터졌죠. 그렇죠. 팀 타선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쩌면 최진행 선수한테 바라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주자가 모여있을 때 한 방을 쳐줄 수 있는 그런 타자, 최진행 선수가 그 모습을 일단 화요일날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고무적이었던 건 불펜이 점점 안정화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요건 좀 더 고무적인 것 같아요. 사실 불안불안하거든요. 지금 어쩌면 좀 지친 느낌,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경기를 보면은 서폴드가 던졌죠. 서폴드가 던졌는데 생각보다 서폴드는 잘 던진 것 같지만 잘 던지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이유는 사사구가 이번 시즌에 던진 투구 내용 중에 제일 많이 허용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시리즈를 예상했을 때 그래도 믿을만한 투수가 서폴드여갖고 그때 1승을 좀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믿었던 투수한테서 발등을 찍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한 서폴드를 불펜이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어쩌면 승리를 좀 더 챙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는 불펜을 8명을 투입을 했고 키움은 불펜을 5명을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조상우가 끝까지 던지다가 11회에 호잉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으면서 경기가 끝났는데, 이런 걸 보면 난공불락의 마무리는 없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정우람이 맞아 나간다 뭐 이러는 걸 얘기도 하지만 반면에 정우람은 자기 몫을 하고 들어갔죠. 이런 걸 보면은 시즌 끝날 때까지는 아직 뭐 이런 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 이런 거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아무리 야구 팬들이 1회 1비 한다고 하지만 너무 한 경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조금씩 보면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랬나 보다 저랬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 경기를 보면은 장민재와 안우진, 안우진에게 약한 한화 이글스, 그리고 최근 컨디션이 좋은 장민재, 그래서 아마 타격전보다는 투수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생각 외로 타격들이 많이 터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다가 혼났죠. 무슨 타격전이냐 투수전이냐 이랬는데, 저는 안우진 선수가 최근 행보가 조금씩은 약간 좀 털리는 모습이어가지고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사실 제 예상보다는 더 털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분 좋게 3연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경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장민재가 6실점을 했는데 이게 공이 80개 이상이 넘어가면서부터 좀 맞아나가기 시작하는 게 많았는데, 요거는 장민재 개인적인 멘탈의 문제인지 아니면 체력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80개에서 100개 사이, 그 사이를 좀 넘으면은 장민재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국내 선발들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고 벌써 5승 1패예요. 성적도 굉장히 좋으니까 지금 모습은 유지하되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뭐 체력적인 거야 시즌 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조금 더 노련하니까 운영을 좀 더 잘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줬으면 하네요. 장민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건들거나 올 시즌은 그런 것보다는 불펜진에서 조금 더 메꿀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좀 많은 투수가 투입되겠거니라고 팀에서도 예상을 하고 해야 경기 운영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불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 불안했던 불펜들이
주중 3연전에서는 굉장히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이게 퓨처스에서 이태양 선수하고 송은범 선수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필승조, 어쩌면 추격조 이런 구분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퓨처스에 가서 공을 그렇게 많이 던지지 않고 올라온 이태양과 송은범인데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이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휴식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3연전을 다 승리를 해서 수입을 해버리니까 뭐 깔 것도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경기가 많아야 돼요. 반면에 주말 경기를 다시 한번 보면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경기가 맞아요. 아무래도 최하위 기아와의 경기였고 그래서 최소 위닝 시리즈 이상은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키움도 스윕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최하위 팀과의 경기는 그래도 최소한 위닝은 가져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아주 그냥 무너졌죠, 와그를. 이게 사실 키움전까지도 이제 수입까지 해버리고 기아 현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감독도 교체되고 감독 대행으로서 첫 경기를 맡고 이러다 보니까 어쩌면 저희가 좀 욕심을 좀 냈죠. 팀 분위기가 안 좋은 기아를 상대로 위닝 그 이상을 좀 노려보자 이랬는데 이게 금요일 경기부터 좀 말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경질되고 그 다음 시리즈는 보통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수가 없었던 거라고 보고. 아니, 저희는 지난번 같은 상황에 좀 많은 연패를 하지 않았었나. 우리는 원래 항상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팀은 원래 그냥 남들과 다른 행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자, 그럼 보면 5월 17일 경기 체드벨이 선발로 나왔는데 체드벨도 6이닝은 못 던졌어요. 5.2이닝을 던졌고 3실점을 했는데 문제는 타자들이 상대방 선발 투수의 공을 공략을 못했죠. 저희 타자들이 키움전에 너무 힘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기아와 만난 시리즈 이번 시리즈에서는 유독 타자들이 좀 힘을 못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출루를 해야 뭐라도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사실 좀 3연전 내내 좀 아쉬운 모습만 보여줬죠. 그리고 금요일 경기는 좀 아쉽게 졌는데 그래도 토요일 경기는 김범수가 인생 투구를 했죠. 김범수 선수가 4사구가 확 줄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삼진도 7개나 잡고 그러다 보니까 4사구가 확 줄은 게 아니고 4사구 중에서도 4구는 있었는데 볼넷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 투구라고 했어요. 맨날 스트라이크와 볼 비율이 거의 1대1이었던 선수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화요일 날 던졌던 김민우도 그렇고 금요일 던진 김범수도 그렇고 아주 그냥 공을 가운데다 팡팡 던지는데 이게 무슨 약을 먹은 건지 아니면은 약은 좀 위험하지 않아요? 안 먹었겠죠. 아무튼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운데다 팡팡 던지면서 굉장히 그 승부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선수들 얘기를 인터뷰를 보면은 뭐 장민재 선수가 많이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종종 나와가지고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장코치라고 새로 불리고 있잖아요. 장민재 선수가 하여튼 그렇게 선수들끼리 요즘 얘기하고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경쟁하는 입장에도 있지만 또 어찌 됐든 팀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되는데 장민재가 베테랑으로서 후배들을 챙기는 모습은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범수가 5.2이닝 동안 4사구 없이 잘 막아주니까 불펜도 나와서 송은범, 박상원, 정우람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작년 필승조들이 아주 깔끔하게 홀드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경기를 잘 맺어줬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요일 경기를 우리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왜? 화요일 날 김민우가 그렇게 잘 던졌으니까.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패배 요정 양현종을 우리는 공략을 하지 못했죠.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시리즈 예상 전에는 그래도 양현종이니까 힘들 건 예상했는데 그래도 우리 타선과 우리 김민우 선수를 믿고 그래도 어쩌면 했는데 이게 한 방에 무너졌어요. 김민우는 사실 5이닝까지는 굉장히 잘 던졌고 6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한 송구 실책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전까지는 5이닝 2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된 투구 그리고 좋은 투구를 보여줬어요. 비록 피안타는 많이 맞았는데 그래도 실점은 최소화했고 어쩔 수 없이 실점을 내준 게 2점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잘 던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6회 시작하자마자 본인이 송구 실책했죠. 이성열이 펜스 플레이하다가 또 실책해갖고 안타 한 방도 안 맞고 2점을 줄 뻔했지만 어쨌든 어찌저찌 맞고 또 이제 추가점 내주면서 5실점으로 내려갔는데 문제는 양현종의 공을 건드리지를 못했다는 거.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이날도 이날이지만 기아 시리즈를 보면 정은원 선수와 오선진 선수가 1안타밖에 못 쳤거든요. 뭐 정은원 선수는 외야수 실책으로 뭐 타점을 올리기는 뭐 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팀을 이끌던 두 선수가 출루를 못하니까 아예 타선이 아예 묶여버렸거든요. 문제는 이 두 선수가 지금 뭐 못 친다기보다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를 뭔가 좀 팀에서 해결을 해줘야 팀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텐데 문제는 이 지친 키스톤을 어떻게 할 건지도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팬분들이 2군에 있는 선수들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2군에 있는 선수들도 그렇게 지금 상태가 좋은 선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지금 다쳐있는 부상 중에 있는 강경학을 빨리 올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지금 사실 2군 퓨처스에 있는 키스톤을 보는 선수들의 타격이든 수비든 지금 1군 선수들과의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백업으로 맡길 만한 선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다 전임 감독이 우리의 씨앗을 다 팔아먹었죠. 씨감자를 다 팔아먹으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농부는 씨감자를 팔아먹으면 안 되는데 이 씨감자들을 다 팔아먹어 버리니까 지금에서야 그 씨감자가 아까운 거죠. 왜? 그 씨감자가 있어야 지금 농사를 져서 감자가 주렁주렁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이게 하나이글스 전체적으로 전 포지션을 봐도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뭐 백업도 백업이지만 뭐 오늘 오전에 있었던 뭐 타 팀의 트레이드를 보면서 왜 우리 팀은 이렇게 부족한 전력을 트레이드를 하면서 메꾸지 못하냐 이러고 있는데 지금 퓨처스에는 뭐 트레이드 할 만한 자원도 없어요. 사실 저희가 시즌 전에 예상했던 건 뭐 장민재, 오선지, 김혜성 이런 선수들을 좀 타 팀에 길터주고 우리가 필요한 좀 자원 좀 받자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결국 그 선수들이 지금 올 시즌 하나이글스를 이끌고 있잖아요. 장민재나 오선진 선수가 없었다면은 아찔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사실 주전이었던 하주석 선수가 빠지고 백업이나 오선진 선수가 메꿔주고 이렇게 저희는 지금 백업인 선수들이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 더 한 수 아래 백업들이 올라온다면 또 팬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전과 비주전의 갭차가 가장 적은 팀이 잘하는 게 맞는데 지금 하나이글스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이 갭 차이를 줄이기는커녕 점점 이 답이 안 나오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뭐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 이걸 버티고 뭐 부상 선수들 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등의 카드는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게 갑자기 올라오려면 부상 선수가 확 빨리 돌아오든가 아니면 신인 선수 중에서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사실 지금 노시안 선수도 뭐 아무래도 1군 적응하기 좀 힘든지 많이 페이스가 떨어진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군에 남아있는 게 그나마 지금 유격 백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노시안 선수가 남아있는 거고 지금 2루가 가장 급할 것 같아요. 2루 백업이. 근데 2군에서 보니까 지금 뭐 타율이지만 일단은 수비를 믿고 맡길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게 좀 아쉽고 저는 오죽하면은 뭐 강경화 선수가 일단 안 되지만 정근우 선수라도 빨리 돌아와서 외야나 2루 백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던 상황인데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부상도 좀 깊어질 것 같고 이래가지고 많이 심란합니다. 내야 백업만 보면 6월이나 돼야 또 정근우가 돌아오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나마 감독 머릿속에도 그래도 2루 백업은 정근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아예 수비불가 이렇게 못 박으면 안 쓰는 감독이니까. 이성열 얘기도 뭐 나온 김에 하는데 이성열은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땐 타격 폼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나. 그 한창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선풍기 소리 들을 때 그때 그 타격 폼을 보여주고 있어서 뭔가 좀 본인이 이제 급해지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야 뭐 시즌 치르다 보면 슬럼프는 누구나 오고 사실 그 슬럼프를 빨리 넘어가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잘하는 선수들이 그 슬럼프 기간을 짧게 노니까. 근데 이게 길어지면 이것도 실력이죠 뭐. 그리고 투수들을 보면은 불펜진이 많이 안정화가 됐고 선발 투수들이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하기 시작했다. 선발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이 정도만 보여줘도 계산이 된다고 봐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투수들이 나오면 5이닝 이상씩은 던져주고 있다. 요게 가장 작년과는 다른 모습이지 않나. 작년에는 국내 선발들 나오면은 보통 3이닝에서 4이닝 던지는 경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그래도 올해는 보통 5이닝에서 6이닝까지는 던져주니까 선발 투수들이 불펜들도 어느 정도 계산이 서고 아예 경기를 내주면 신입급 선수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수진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5강 싸움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한 다음 주 한 3주 정도 지나면 6월 한 중순쯤 지나면 5강 싸움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아쉬웠지만 그래도 4승 2패 위닝 주간이 됐기 때문에 승차를 조금 줄였죠. 3게임 반이었는데 3게임 차로 줄였죠. 자, 이제 9주차 경기는 끝났고 10주차 경기를 볼 건데 10주차 경기는 어디에서 누구랑 하죠? 라이온파크에서 삼성과 먼저 붙고요. 주중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잠실에서 두산과 붙을 예정이죠. 홈 6연전이 끝나니까 원정 6연전이 기다리고 있네요. 대구로 갔을 때 삼성과의 3연전 요거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예상 투수를 봤는데 일단 저희가 서폴드하고 맥가이어가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장민재와 윤성환 그리고 체드벨과 원태인 선수가 붙게 될 예정이거든요. 먼저 일단 상대 투수들 기록을 보고 했는데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 일요일 경기 우치 때문에 맥가이어 선수를 또 만나게 됐어요. 이제 이거를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뭐 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지 다들 화요일 경기를 좀 지켜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되세요? 저는 맥과이가 탈 것 같아요. 탈탈하게 아주 그냥 빤스까지 털어갖고 우리가 쉽게 이길 것 같아요. 저희하고의 완봉승 이후에 조금 두 경기를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막 맥가이어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다시 공략할 방법을 찾고 이번에 심기일전에서 제대로 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윤성환과 원태인인데 사실 이 두 경기는 좀 박빙이지 않을까. 뭐 장민재와 체드벨이 못 던져서라기보다는 뭐 상대 팀도 비등비등하게 던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시리즈 전체로 놓고 보면은 2승 1패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윤성환 선수는 약간 좀 공략하기 힘든 느낌이 좀 있으니까 맥가이어 선수나 원태인 선수를 저희가 공략을 잘해야 되는데 이 원태인 선수랑은 저희가 이제 처음 붙는 거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좀 그런 거 낯가리잖아요. 처음 보는 투수, 외국인 선수 이런 거 좀 낯가리다 보니까 걱정인데 그래도 좀 공략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2승 1패만 하면 되니까 파이팅. 파이팅. 자, 그리고 잠실로 오면 두산이 기다리고 있는데 두산과 던질 우리 선발 투수가 김범수, 김민우, 서폴드가 던질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두산은 프랭코프하고 이용찬, 이영하가 던질 예정입니다. 이영하는 지난번에 저희가 좀 공략을 잘 했는데 프랭코프와 이용찬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죠. 최근 두산 투수들이 다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최근 잘 던지고 있어요. 너무 잘 던지고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뭐 김민우나 김범수 뭐 다 잘 던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3패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보죠. 뭐 설마 진짜 3패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기대를 안 하고 보면은 선수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서 기대를 안 하고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1승 2패 이상은 하지 않을까. 저도 그 정도만 해도 이번 두산전은 좀 잘 마무리한 느낌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10주차 저는 개인적으로 3승 3패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역시도 이제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3승 3패만 해줘 이번 시리즈는 좀 다행이지 않나 아니면 성공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팀은 잘 굴러가고 있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들어도 그럭저럭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다시 또 즐거워지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누가 알았어요? 지난주 키움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3승을 할지. 항상 야구란 것은 변수가 존재하고 우리네 삶도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야구가 재밌는 거겠죠.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는 재밌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좋은 점이나 안 좋은 점 그리고 이런 점은 영상에서 꼭 달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뻔하디 뻔한 하나이글스 이야기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끝.